모스크바 서쪽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울창한 산림지대.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들어서 있는 고풍스런 느낌의 대저택. 겉모습은 연희 저택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지만 사실 이 저택은 그 위치부터 구조까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는데, 특히 저택 중심부에는 완전히 똑같은 4개의 비밀스런 방이 있다고 한다. 나무 앞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50만 평방미터 넓이의 울창한 숲속.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비밀의 저택. 저택에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꽈배기 모양의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도로의 굴곡이 매우 심해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굴곡이 심한 꽈배기 도로를 통과하고 나면 이번에는 복잡한 미로 형식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저택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지만 길 곳곳에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쉽다. 때문에 이 길은 죽음의 미로라고도 불리는데, 설령 죽음의 미로를 통과해 저택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4개의 비밀스러운 방까지 가기 위해선 아직도 고비가 남아있다. 저택 내부가 죽음의 미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 설계도를 봐야 찾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찾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외진 숲 속에 복잡한 미로 형태로 설계된 미스터리한 저택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4개의 비밀의 방.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이런 저택을 지었던 것일까? 구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그가 바로 저택을 지은 장본인으로, 사실 이 저택은 스탈린의 비밀 별장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 비밀리에 별장 건설을 추진하며 위치 선정부터 설계, 건축까지 모든 건설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스탈린. 그런데 Это место должно быть хорошо спрятано и максимально закрыто. 그가 내린 지침은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위치에 최대한 복잡한 구조로 설계하라는 것이었다. 대체 그는 왜 이런 지침을 내렸던 것일까? 1930년대에 들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피해 숙청을 단행한 스탈린은 피해 숙청을 통해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그런데 Расстрелять его! Сталин, ты подлец! Дуло этой винтовки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в твою голову.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적을 모두 제거했지만 앙심을 품은 세력에 의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던 스탈린. 그러던 중 1934년 스탈린은 충격적인 비보를 전해 듣게 된다.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당서기 세르게이 키로프가 반대파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것이다. 키로프의 죽음 이후 스탈린은 자신도 키로프처럼 암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암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다. 스탈린은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뽑아 똑같은 옷을 입히고 말투까지 그대로 따라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킨 뒤 공개석상에 그를 대신 내보냈다. 그리고 모든 차를 직접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미행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번 다른 길로 돌아서 갔고,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부하에게 먼저 먹여 독이 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먹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암살에 대한 공포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자 스탈린은 급기야 비밀 별장을 짓기로 한다. 그런데 이 별장을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최고의 초능력자 울프 메싱이었다. 초능력을 통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시 크게 화제가 됐던 초능력자 울프 메싱. 스탈린 역시 울프 메싱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Он может попасть куда захочет. Значит, я должен позвать его. 스탈린은 울프 메싱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크렘린 궁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Прикажи охране, чтобы с этой минуты они не пускали никого в Кремль. Я не хочу, чтобы Вольф Мессинг попал сюда. 울프 메싱이 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라는 명령을 내린 스탈린. 스탈린은 울프 메싱의 능력을 시험해본과 동시에 크렘린 궁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Вы звали меня? 스탈린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울프 메싱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궁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Как ты здесь оказался? А я использовал свои силы. Я Стал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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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Стали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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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 메싱은 초능력을 사용해 경비병들이 자신을 스탈린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뒤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요요히 궁 안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결국 울프 메싱을 통해 삼엄한 경비도 소용없게 만드는 강력한 초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스탈린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특단의 대책을 내리는데 그 대책이 바로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비밀 별장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인적이 드문 모스크바 외곽 산림지대 해발 50m 지점에 자신의 요새를 짓기 시작한 스탈린. 그는 극비리의 일을 추진했고 위치 선정부터 설계, 건축까지 모든 건설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사람들이 별장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꽈배기 도로와 별장에 도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로 형식의 숲길을 직접 구안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침입자를 봉사하기 위해 별장 내부를 복잡하게 설계했다. 또한 자신이 어느 방에서 자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방을 만든 뒤 비밀 통로를 통해 4개의 방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스탈린의 비밀 별장은 스탈린 스스로가 만든 최고의 안전지대였던 것이다. 하지만 비밀 별장은 사실 스탈린에게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1953년 3월 1일 새벽 크렘린궁에서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비밀 별장으로 거처를 옮긴 스탈린은 혼자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경비를 서던 경호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아침 10시마다 경호원을 불러 하루 일과를 보고받던 스탈린이
하루 종일 아무런 기척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Он что, до сих пор в кровати? Он же бухал всю ночь в кровати, пьяно лежит. Ты чё? Не знаю, может, как-то стоит пойти и проверить уже. Отпинать Видно, его? не слышно, можно. Медали забрать? Иначе он нафиг, да? 그리고 얼마 중요한 보고를 하기 위해 비밀 경찰국장 베리아가 스탈린을 찾아오는데 Товарищ Белый, разрешите обратиться. Он целый день находится у себя в комнате, и от него нет никакого звука. Я лучше проверю, как он? Да, надо бы, желательно.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베리아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Где вы, товарищ Сталин? Где вы, товарищ Сталин? 하지만 스탈린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베리아는 미러 형태로 돼 있는 별장 내부를 한참 동안 헤매야 했다. 그런데 товарищ Сталин там! 스탈린의 신음소리를 들은 베리아는 드디어 스탈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스탈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Очнись! Очнись! Докто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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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서둘러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의사는 구불구불한 꽈배기 길과 미러 형식의 숲속길을 통과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친 스탈린은 나흘 후인 1953년 3월 5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 그의 나이 74세였다. 비밀 별장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소생의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피해 숙청으로 유명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그는 자신이 만든 요새에 꽁꽁 숨어 있다가 예상치 못한 변을 당하고 말았는데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